안녕하세요. AI로 돈 벌고 싶은 아저씨, AI 아저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블로그 수익화 방법 10가지를 쭉 훑어봤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제휴 마케팅을 조금 더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굳이 한 편을 통째로 다시 하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의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노출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는데요. 지금은 정보 제공의 역할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 제공 컨텐츠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도달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블로그를 보게 될까요? 결국은 뭔가를 사고 싶은 사람? 뭔가에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AI가 제공하지 못하는 실구매 사진과 같은 것을 최종 검증하기 위해 블로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결국 블로그 제휴 마케팅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고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제와 컨셉을 잡을 때 내가 잘하는 분야와 어떻게 제휴 마케팅을 엮을지 초반에 고민하는 게 앞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블로그 방향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제휴 마케팅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자본과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재고를 사서 쌓아둘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블로그만 있으면 이 추가로 돈 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블로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매력이더라고요. 둘째, 자동화된 수익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써둔 글 속 링크는 제가 자고 있어도 24시간 돌아갑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 써둔 글이 지금도 검색으로 유입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자산이라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셋째, 정보와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냥 광고가 아니라 진짜 유용한 리뷰나 사용법을 써주면서 링크를 자연스럽게 녹이는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덜하고 오래 읽어주니까 검색 엔진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넷째, 여러 수익원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올리브영,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을 제 블로그 주제, 취재에 맞게 이것저것 섞어볼 수 있어요. 애드센스 같은 광고 수익 말고도 현금 흐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제휴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 분야별로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뷰티 패션입니다. 요즘 핫한 제휴 서비스는 올리브영과 무신사가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영 쇼핑 큐레이터는 올리브영 앱에서 큐레이터 활동 시작하기만 누르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 없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추천 상품을 직접 구매하면 7%,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른 상품을 사면 3%가 지급되고 이 수수료는 올리브영이 전액 부담합니다. 클릭 후 24시간 안에 발생한 구매까지 인정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만 글이나 영상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정산 자체가 반려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앱 안에서 상품 링크 생성 버튼으로 발급받은 링크만 인정되고 개인적으로 복사한 링크는 실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신사 큐레이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가입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구조예요. 큐레이터가 직접 기여한 게 확인되면 최대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이게 무신사 큐레이터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더라고요. 다만 사전 승인제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뷰티나 패션 쪽으로 갈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아재 화장품이나 아재 패션 같은 걸로 블로그 몇 개 써볼 생각입니다. 흐흐. 두 번째는 IT, 가전생활용품 분야입니다. 이쪽은 쿠팡 파트너스가 대표적이죠. 기본 수수료는 3%인데 카테고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대신 상품군이 워낙 넓고 링크 클릭 후 24시간 안에 다른 상품을 사도 그 구매까지 수익으로 잡힌다는 게 진짜 장점입니다. 내가 소개한 상품이 아니어도 일단 내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보다 수수료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기본이 7%고 프로모션 대상 상품으로 걸리면 최대 30%까지도 올라가요. 대신 정산이 달러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대시보드가 영어 위주라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입 승인이 빠르고 가성비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나 IT 액세서리류가 많아서 클릭 유도하기엔 나쁘지 않은 선택지예요. 세 번째는 여행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여행 플랫폼이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이리얼 트립, 클룩, 트립닷컴, 아고다 같은 곳들이 유명하죠. 이 상품별로 17% 정도 이 항공권부터 투어, 액티비티까지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서 여행 브이로그나 정보성 콘텐츠랑 궁합이 좋습니다. 저도 이미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휴 마케팅 링크를 활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행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 보니 5% 수익만 해도 5만 원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 분야입니다. 여기는 좀 결이 다른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해 돈을 받는 구조예요. CPA, 그러니까 코스트 퍼 액션이라고 해서 앱 설치나 회원 가입, 계좌 개설 같은 특정 행동이 일어나면 그때 수익이 잡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에드픽입니다. 증권사 앱 설치나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 참여 같은 캠페인이 특히 활발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제 링크를 통해 계좌를 하나 트는 것만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 단가 자체가 쇼핑 제휴보다 높은 편입니다. 링크 프라이스도 비슷한데 여기는 하나의 서비스라기보다 여러 광고주를 모아놓은 네트워크에 가까워요. 금융, 증권, 카드사 같은 광고주들이 다수 입점해 있어서 저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한 번 가입해두면 여러 금융 캠페인을 골라서 붙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템핑이나 DBDB딥은 소문내기라는 독특한 방식을 씁니다. 상품이나 이벤트 링크를 만들어서 블로그나 SNS로 퍼뜨리면 그걸 보고 누군가 참여했을 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금융이나 법률, 부동산처럼 단가 높은 캠페인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 별도의 사이트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금융 쪽은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계좌 개설이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보니 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혜택을 확정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광고 표기 얘기할 때 같이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제휴 서비스가 있는지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니치를 정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 혹은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야요. 너무 넓으면 경쟁이 세고 너무 좁으면 팔 게 없어요. 뷰티, 여행, IT 리뷰처럼 딱 하나의 축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어울리게 멋진 블로그 이름을 정해서 개설합니다. 2단계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든 올리브영이든 가입하고 심사를 거치면 저만의 추적 링크가 생겨요. 제휴 마케팅 서비스에 따라 사전에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이나 쿠팡 파트너스처럼 가입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무신사처럼 별도 승인이 필요한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3단계 그 링크를 발급받아서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넣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검색하거나 일반 링크를 제휴 링크로 변환해주는 툴을 제공합니다. 반드시 이를 거쳐서 생성된 링크를 블로그에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 적용 범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4단계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듭니다. 리뷰든 비교든 추천 리스트든 광고 문구는 눈에 띄게 하되 내용 자체는 정보와 경험 중심으로 품질 높은 컨텐츠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단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고 표기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게시물에 명확히 밝혀야 해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아예 법적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표기 위치인데요.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맨 첫 부분처럼 누가 봐도 바로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본문 중간에 슬쩍 끼워 넣거나 댓글로 달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게 해두면 제대로 표기한 걸로 안 쳐줘요. 이거 빼먹으면은 콘텐츠가 반려되거나 정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단계 트래픽을 끌어옵니다. 처음에 글을 게시하고 나서 한동안 보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 SEO 최적화, 검색 유입, SNS 공유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공유 드릴게요. 7단계 성과를 추적하고 정산받습니다. 오, 너무나 기대하는 순간이죠. 이 대부분의 제휴 마케팅 사이트의 대시보드에서 클릭수, 전환율,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출금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정산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체크하셔야 할 게 클릭 후 구매 인정 기간 이걸 어트리뷰션 윈도우라고 하는데 쿠팡 파트너스나 올리브영 모두 보통 24시간이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8단계 최적화하고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율 좋은 컨텐츠나 상품군을 파악해서 거기에 더 집중하고 여러 제휴처를 섞어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통장에 수익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흐흐. 정리하면 니치 정하기, 가입하고 링크 받기, 컨텐츠 만들기, 광고 표기하기, 트래픽 끌어오기, 추적하고 정산받기, 최적화하기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딱 한두 개 플랫폼만 붙잡고 흐름에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셨나요? 혹시 벌써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열지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밤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쓴 글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조용히 돈을 벌어다 주는 그 모습을요. AI로 돈 벌고 싶은 아저씨, AI 아저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